안녕하세요. 통쾌하다 못해 사이다처럼 시원한 이야기를 들고 온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갑질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워낙 요즘 사회에서 갑질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솔직히 저는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일이 그저 남일이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저나 저희 가족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정말 사람 일 모른다고 그렇게 남일이라고 생각했던 게 내 가족에게 벌어지니 눈이 돌더군요. 그래서 제대로 혼쭐을 내주고 왔습니다. 저는 이 일을 이곳에 공론화하여 두 번 다시 저희 같은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럼 누구의 일이 될 수도 있는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제 직업은 공무원입니다. 저는 운이 좋은 편이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얼마 있지 않아 치르게 된 공무원 시험에 한 번에 합격을 했으니 말이죠. 엄청 잘 풀린 케이스라는 것을 저 스스로도 인정했기에 저는 제가 공부했던 방식 같은 것들을 공무원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정말 많이 알려줬었어요. 선배, 정말 고마워요. 선배 덕에 이번에 시험 친 거 점수 잘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붙으면 제 첫 번째로 선배한테 밥살게요. 정말 감사해요. 감사할 것도 많다. 당연히 내가 나눠야지. 나도 운이 좋아서 일찍이 자리 잡은 거지? 사실 내가 잘해서 된 건 아니야. 그냥 운이 좋았던 거지. 뭐가 됐든 내가 정보 준 게 도움되었다니 다행이다. 저는 정말 진심으로 저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내가 운이 좋게 된 것뿐이지 그 운이 맞아 떨어지지 않았다면 언제 공무원이 되었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하고 말입니다. 일찍 자리를 잡고 한동안은 또 직장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 일을 했어요. 그러다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남편은 제 친구의 남사친이었거든요. 생긴 거는 당장에 어디 종로 한복판 쓸어 담을 것 같이 생겨가지고 사람이 어쩜 그렇게 순하니. 나 처음에는 그 사람이 나한테 이미지 관리하는 건 줄 알았어. 겁봐, 내가 말했잖아. 그냥 인간 골든 리트리버라니까. 너 걔 꽉 잡아라.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여자애들이 얼마나 눈독을 들였던 앤 줄 몰라. 그런데 모스마가 아주 그냥 눈도 높아요. 그래도 걔가 너 소개시켜달라 해서 내가 너한테 바로 연결해준 거야. 그러니까 잘 만나봐. 너희 결혼하면 나한테 옷 한 번 해주기다. 그래, 일단 직장은 들어가봐야 아는 거니까. 내가 직장 들어가면 너한테 옷 한 번 해준다. 남편과는 친구의 소개로 몇 번 만나봤는데 착하고 착실해서 좋더라고요. 원래 사람이 서로 정반대한테 끌린다고 하더니만 좀 기가 센 저와는 달리 남편은 그저 순둥순둥한 대형견 스타일이었어요. 요즘 그런 말들 하잖아요. 인간 골든 리트리버라느니 그런 식으로 말이죠. 남편은 정말 순하고 사람이 배려심도 많고 인내심이며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한테 부족한 걸 남편이 채워주고 남편한테 부족한 걸 채워주니 저희는 여러모로 궁합이 잘 맞는 커플이 되었어요. 연애에서 해바라기로 쭉 달리다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소개해준 친구한테 옷 한 벌에 구두까지 맞춰줬습니다. 너무 좋은 남편 만나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이에요. 이게 뭐야? 갑자기 웬 선물? 내가 주는 거 아니고 우리 엄마가 자기한테 주라고. 어머님이? 나한테? 왜? 엄마가 말을 다 안 하셔서 그렇지. 공무원인 여자가 중소기업 다니는 자기 아들이랑 결혼한 게 그저 고맙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렇게라도 마음 표현하고 싶으시다니까 그냥 받아도.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공무원이 뭐 무슨 벼슬도 아니고. 내가 못 살아 정말. 자기가 어머니한테 말씀 전해드려줘 그럼.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라고. 내가 오히려 자기한테 받은 게 더 많은데 뭘. 남편은 작은 중소기업에 다녔어요. 직원 수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중소기업 회사였죠. 시댁에서는 그쪽 아들보다 제가 아까운데 자기 아들이랑 결혼해줘서 고맙다며 저렇게까지 하셨고요. 정말 그럴 게 없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오히려 남편이 다니는 직장 분위기를 더 부러워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일하는 직장은 인원이 정말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족 같은 분위기라기보다는 업무 체계 확실하고 선이 딱딱 그어진 느낌을 직장 내에서 받았거든요. 물론 이건 저의 개인적인 느낌이지만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남편의 사내 환경이 부럽기도 했어요.
적은 인원이니 회사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분위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회사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따금 쉬는 날이면 남편 회사에 도시락 배달을 하면서 다른 직원들 간식도 챙겨드리곤 했답니다. 아이고, 형수님, 저희가 형수님 도시락 기다린 건 어떻게 하시고? 이거 매번 감사합니다. 아이, 뭐예요, 과장님? 저희한테 서프라이즈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도시락 얘기할 때는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니. 아, 그러게. 당신 힘들 텐데 고마워. 내가 당신 모를까봐 우물쭈물하길래 내가 센스 있게 준비했지. 아, 어서들 드세요. 드시고 오늘도 힘내세요. 아무래도 도시락이랑 간식을 주로 자주 드나들다 보니까 저 역시도 남편 회사 동료들이랑 잘 지내고 있었어요. 남편 직장 동료들도 제가 회사에 와서 자기네들 간식 주고 도시락 주니까 저를 반겨주기도 했죠. 이렇게 저희 부부는 안으로나 밖으로나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어떤 사건이 있기 전까진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살다 성인이 되어서도 그런 일을 겪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답니다. 정말로 말이에요. 진짜 피가 거꾸로 솟더라니까요. 그 시작은 저희 아들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저희 아들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죠. 대표님이 내일 애들 소풍 갈 때 혹시 자기 집에 들러서 희원이도 같이 데려가 줄 수 있냐고 하네. 아, 희원이? 그래, 뭐 같은 단수니까 어려울 거 없지. 내가 희원이도 같이 픽업해서 갈게. 무슨 일 있는 거래? 사무가 갑자기 친정에 가야 한다나 봐. 내일 그런데 대표님도 일찍 거래처 만나 해서 시간이 애매하다네. 아유, 내가 미안해. 어떻게 또 우연찮게 대표랑 같은 동네여가지고. 당신이 고생한다. 아이, 무슨 소리야. 괜찮아. 원래 애는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키우는 거라고 하잖아. 그리고 뭐 우리 세찬이 학교 가는 길을 같이 데려다 주는 건데 뭘. 걱정하지 마. 우연인지 뭔지 저희 부부는 남편 회사 대표와 같은 신도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어요. 더군다나 저희 아들과 대표네 아이도 같은 학교 같은 반이었죠. 저는 다른 이유를 떠나서 아들한테 사이좋게 지내라고 했어요. 잘 보이려고 그런 건 절대 아니었고, 대표도 어쨌든 남편 회사 동료니까 가족들끼리도 사이좋게 지내면 좋잖아요. 그래서 잘 지내라고 했었죠.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 저희 아들이 저를 닮아서 워낙에 성격이 시원시원하거든요. 리더십도 있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반에서 친구들을 이끄는 아이였어요. 선생님한테도 이쁨도 받고 말이죠. 진짜로 저의 가정생활은 제가 생각하고 느끼기에 평범하고 행복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졌네요. 세찬이 어머님, 다른 게 아니라 학교에 좀 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희원이 어머님도 오시기로 했어요. 네? 희원이 어머님이요? 저 선생님, 혹시 애들끼리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네, 세찬이랑 희원이가 좀 다퉜는데 일단은 학교로 오시면 제가 자세히 말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너무 놀라실 일은 아니니까 우선 학교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희원이 어머님이 좀 화가 나셨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서 분위기 잘 만들어 둘 테니까 너무 염려 마시고 오세요. 어느 날 학교에서 선생님이 저를 호출하였고 저는 아들이 학교에 입학한 후로 처음 받아보는 전화였기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별일 아니라는 담임 선생님의 말과 달리 학교에 도착해보니 분위기는 영 좋지 않았죠. 일단 팩트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팩트는 저희 아들이 대표네 아들과 싸웠다는 것이었어요. 불이 났게 달려가 보니 대표 와이프, 그러니까 사모님이 씩씩거리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애들 얼굴을 보니까 우리 아의 대표에 둘 다 상처가 좀 있었어요. 제가 봐도 누가 일방적으로 더 상처를 입었다기보단 둘 다 그냥 비슷하게 치고받은 것 같더라고요. 남자애들끼리 치고받고 한 정도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도 너무 걱정하실 건 아니라고 저한테 말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아들 담임 선생님은 중재를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대표 와이프라는 여자가 담임 선생님이 뭐라 하던 말던 저를 향해 갑질을 하려고 드는 거예요. 아니, 집에서 애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예요? 최 과장은 집에서 애교육 안 시키고 뭐 한대요? 몰래 아들 교육은 아빠가 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 애 얼굴 좀 봐봐요. 세상에, 이 찬란한 얼굴 아주 그냥. 저 희원이 어머님, 우선 놀라신 것 같아서 저도 그 부분은 사과드릴게요.
희원이 어머님, 이것 봐요. 내가 그쪽 남편 회사 대표 와이프야, 와이프. 뭐, 우선 놀라. 자식 새끼가 완전 깡패야, 깡패. 어떻게 말이야? 아이고, 저런 애 부모는 안 봐도 뻔하지. 제 가장이 왜 여지껏 과장만 하고 있는지 알겠네. 집에서나 밖에서나 그냥 필필거리는 거지 뭐. 남편 회사 잘리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우리 애한테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요. 정말 어처구니 없지 않나요? 누가 보면 저희 아들이 일방적으로 대표 아들 불러다 놓고 못되게 군 줄 알았을 겁니다. 똑같이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어쩌면 저렇게 일방적으로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저희 아들은 얼굴뿐 아니라 팔에도 이빨 자국이 있었어요. 그저 지 새끼만 감싸고 돈은 사모가 하는 말 무시하는 게 답이겠다 싶어서 저는 그 여자 말 무시하고 우리 아들한테 먼저 물었죠. 당사자인 아이한테 이야기를 듣는 게 가장 정확할 테니 말이에요. 왜 때렸니? 무슨 이유가 있었어? 엄마 화난 거 아니니까 세찬이가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래야 엄마가 희원이 엄마랑도 이야기를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대표 와이프가 고함 치는 소리에 겁먹은 아들을 달래고 달래서 아들한테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진정을 한 건지 우리 아들이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는데 피가 돌더라고요. 시오니까 니네 아빠는 우리 아빠 부하니까 너도 내 부하라고 하면서 나한테 자기 말 잘 들으라고 했어. 그리고 그러면서 대표 아들이라는 어린 놈이 싸가지 없게 지 아빠 언급하면서 숙제도 대신하고 축구할 때도 무조건 자기가 골 넣을 수 있도록 골대 앞에서 패스하고 시험 컨닝도 시켜달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저희 아들은 저랑 저희 남편 속상할까봐 그런 일이 있었어도 저희한테 말을 안 했던 거고요. 진짜 저 때부터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그 와중에 아빠 생각에 우리 애는 숙제를 대신 해줬는데 축구는 자신이 없었고 시험 컨닝은 나쁜 짓이라 싫다고 했더니 대표 아들이 먼저 때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말을 듣고 사과를 제가 하겠어요? 이건 그 어떤 것도 제가 사과를 해야 할 부분은 없었잖아요. 제가 사과를 왜 해요? 자식 교육은 저희 쪽이 아니라 희원이 어머님 쪽에서 잘못 시키신 거 아닌가 싶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에서 아드님 앞에 두고 무슨 대화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희원이가 좋은 걸 배운 것 같지는 않네요. 뭐? 우리가 애를 앞에 두고 무슨 이야기를 하긴 무슨 얘기를 해요. 이 여자가 지금 고작 10살짜리 어린애 말만 듣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그러는 희원이는 10살 아닌가요? 하긴 희원이가 저희 세찬이한테 이야기하고 행동한 거 생각하면 고작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어떻게 같은 반 친구한테 그런 걸 시켰는지 10살짜리가 할 행동은 아닌 것 같네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이상 사과는 못하겠고 오히려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강경하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사모는 자기 애가 그럴 리 없다고 빽거리더라고요. 애초에 대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다만 정말이지 대표 와이프라는 여자는 상상 이상으로 개념 없고 싸가지 없는 여자였습니다. 어머머, 애 말만 듣고서 그 상황을 어떻게 믿어? 우리 희원이가 그럴 애가 아닌데. 세찬이 너 말 똑바로 안 해. 우리 희원이가 너한테 왜 그런 걸 시켜? 너 희원이 모함하면 너 감옥 간다? 지금 애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세찬이야말로 그런 걸로 거짓말할 애 아니에요. 알아요? 희원이 너 똑바로 말해. 이 옆에 내가 어디서 남의 귀한 자식한테 큰소리야 큰소리는. 당신 남편 실업자 만들어줄까? 뭐? 실업자? 네 자식만 귀해? 내 자식도 귀해? 네 새끼 귀한 줄 알면 남의 새끼도 귀한 줄 알아야지. 뭐야? 야, 너 말 다 했어. 결국 담임 선생님이 뜯어 말릴 지경까지 대화는 격양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교무실 뒷문에서 몰래 지켜보던 아이들 반장과 부반장이 달려와서 저희 아들 말이 맞다고 대표네 애는 반 애들 다 괴롭혀서 애들이 다 싫어한다고 대표네 애가 먼저 때렸다고 이러더라고요. 지가 궁지에 몰리는 걸 느꼈는지 대표네 애 울음 터뜨리며 소리를 지르는 거 있죠. 지 엄마 쏙 빼닮아서 목청 하나는 크더라고요. 이번에도 시험 못 보면 엄마 아빠가 혼낼 거잖아.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한 것뿐이야. 파키원, 너 조용히 하네. 그래,
얘가 도와달라고 한 건데 그걸 가지고 친구끼리 말이야 도와달라고 했대잖아. 도와달라고. 애들 말하는 거 못 들었어? 도와달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세찬이한테 희원이가 애들 아빠 걸고 넘어지면서 얘기한 거라잖아. 제가 저걸 다 들었는데 가만히 둘 리가 없죠. 저는 반 아이들한테도 물어봐서 정식으로 학폭 신고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대표 와이프를 슬슬 쳐다보며 이런 사례가 몇 번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더 명확히 했죠. 선생님, 그런 게 있었으면 저는 좀 더 빠르고 명확하게 이 부분이 언급되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방금 이야기한 아이들 어머님들 연락처 제가 좀 알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는 싸게 잘라야죠. 이렇게 그냥 두면 아이들이 커서 뭐가 되겠어요, 안 그래요? 시원이 어머님, 그리고 여기가 회사도 아닌데 제가 왜 시원이 어머님한테 사모님이라고 해야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말씀 좀 해주시죠, 희원이 어머님.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애들끼리 있었던 일 가지고서 뭐 일 크게 만들어서 나 엿먹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지. 제가 엿먹이려고 한다고요? 뭐하러요? 그리고 이게 애들끼리 있었던 일이라고 넘길 정도로 가벼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린 애들이 아빠 직위 이용해서 네 아빠 실업자 되는 거 보기 싫으면 컨닝할 수 있게 답안지 내놔라. 이게 애들끼리 하는 일이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저렇게 다 따지고 드니까 대표 와이프 얼굴이 순식간에 시뻘개져서 애들끼리 싸우기도 하면서 크는 거라고 하면서 애 데리고 도망가더라고요. 그 와중에 우리 애한테 사과는 안 하는 거 있죠. 집 가면서 아들 아이한테 싸움은 이겼냐니까 자기가 2대 더 많이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된 거죠. 한 대 더 맞았다고 하면 속에서 열불 날 뻔했는데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남편한테도 학교에서 애들끼리 있었던 일을 말했죠. 남편도 우리 애 말 듣고 그럼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잠든 아들 얼굴에 약 발라주고 남편이랑 맥주 한잔 하면서 그냥 털자고 했어요. 그렇게 맥주 한잔 먹고 털고서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끝나지 않는 일이더라고요. 희한하게 아이들 둘이서 사건이 있고 난 뒤 남편이 많이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업무 강도가 높아진 것 같더라고요. 회사에서 남편에게 무리한 업무를 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근데 나 좀 멀리 갔다 해서 오늘 늦을 것 같아. 아니, 당신 퇴근 시간이 다 됐는데 갑자기 어디를 가? 저 급한 영업건이 있어서 말이야. 내가 다녀오게 됐어. 뭐? 당신이 왜 영업을 하러 가? 아니, 가도 그렇지. 이 시간을 보낸다고. 나 혼자 가는 거 아니야. 이대리랑 같이 가. 요즘 회사 영업 실적이 안 좋아서 말이야. 아무튼 다녀올게. 밤 늦게 들어갈 것 같으니까 세찬이랑 저녁 잘 챙겨 먹어. 여보, 도대체 뭐야? 제가 저렇게 물었던 이유가 다 있었어요. 저희 남편은 영업 담당이 아니었거든요. 회사에서 남편 파트가 아닌 일을 남편한테 시키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 때만 해도 회사 사정이 어려우면 직급을 떠나서 다 같이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거니 그러려니 하고 넘겼죠. 그런데 전날뿐만이 아니라 남편은 계속 너무 바쁘게 일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퇴근 시간 다도해서 영업을 하러 외근을 가는 일이 많아지고 거의 맨날 야근하고 야근을 안 하는 날이면 집에서 밤 12시가 넘도록 일을 했죠. 무슨 천하무적도 아니고 그렇게 밤낮 없이 일을 하니 사람이 살이 쭉쭉 빠지더라고요. 키가 183에 몸무게 90kg 되던 사람이 80kg 초반까지 살이 쭉 빠지더라니까요. 괜찮아. 오히려 살 빠지면 맞는 놈 많아져서 좋은 거지. 걱정할 거 아니라니까. 지금 농담이 나와? 사람이 살이 이렇게 빠지는 게 말이 되냐고. 당신 이거 건강에 문제 있을지도 몰라. 너 검증하며 회사는 어쩌고. 괜찮아. 그냥 밥 잘 챙겨 먹을게. 지금 회사가 문제야? 여보, 당신 우리 집 가장이야. 세찬이 아빠고. 당신 아프면 그게 당신 혼자 아프고 끝날 일이야? 아니잖아. 당신이 건강해야 나도 우리 세찬이도 있는 거지. 건강검진 받자. 나 당신 걱정돼서 너무 불안해서 그래. 살이 너무 빠지는 남편을 보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웬만하면 남편 하는 일에 관여 안 하는 저였지만 정말 많이 걱정이 되었기에 남편을 닥달했습니다. 제발 건강검진 좀 받아보자고 말이에요.
살이 너무 빠지니 남편 건강에 이상이 생긴 건가 싶어 건강검진까지 받게 한 거였죠. 건강검진 결과 천만다행히 건강 이상은 아니고 너무 무리를 해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상 없다는 말을 듣고 정말이지 다리에 힘이 풀릴 것 같았어요. 저 정말 걱정 많이 했거든요. 정말 다행이다. 오늘 하루 푹 쉬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남편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리는 거 있죠. 위, 대장 내시경 수면으로 받고 나서 마취 겨우 풀린 상태인데도 허둥지둥대며 남편은 그 전화를 받았어요. 세상에 상대방 쪽에서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수화기 밖으로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남편한테 전화를 한 건 대표였죠. 아, 최과정 너 미쳤냐? 회사 영업 실적이 바닥인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대표님, 오늘 저 연차 쓰고 건강검진 왔는데 아이고, 네, 그러셨어요. 회사 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연차를 쓰셨어? 당장 튀어와? 아니다. 너 튀어오지 말고 내일 무조건 영업 2건 이상 잡아와. 참나, 세상 혼자 사냐? 혼자 살아. 네 건강 챙기는 시간에 너 때문에 나는 혈압으로 쓰러지겠어. 어떻게 된 게 가장이라는 놈이 회사에 애사심이 없어, 애사심이. 저런 말이, 저런 격양된 목소리가 내 남편을 향해서 하는 소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옆에서 듣는데 얼마나 속이 상해요. 속이 상하는 만큼 화도 너무 났습니다. 저렇게 남편한테 소리를 지르는 걸 계속 듣기란 정말 어려웠습니다. 제가 성격이 더럽거든요. 회사 대표라는 놈이 저희 남편한테 소리 지르는 거 듣다 못한 제가 열뻗쳐서 남편한테 전화기나 달라고 손짓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저한테 손살에 치면서 서둘러 전화를 끊었죠. 정말 너무 열받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회사에 항의해보라고 이건 부당하다고 했는데 남편은 어떻게든 자기가 해보겠다고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이게 지금 말이 돼? 당신 대표 미친 거 아니야? 아니, 건강검진한다고 몇 개월 만에 겨우 연차 하나 썼는데 왜 지가 난리야? 나 당신 일하다 정말 쓰러지는 거 아닐까 걱정돼. 아니, 건강검진에서도 과로해서 살이 그렇게 빠진 거라는데 말이야. 대표 그 인간 진짜 안 되겠다. 와이프나 남편이나 똑같네. 아, 대표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닌 거 알잖아. 요즘 회사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그래. 그리고 건강검진 이상 없다면 몸 아픈 거 아니니까 괜찮아. 남자 사회생활이 원래 더 이런 거 알잖아. 아니, 사회생활이 아니라 이거는 무슨 대표가 당신 그냥 무시하는 거잖아. 아무리 대표라고 해서 직원한테 반말 찝찝하면서 소리 지르는 게 말이 되냐고. 그 인간 그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남편은 저한테 화내지 말라고 괜히 더 웃어 넘기더군요. 그러면서 자기 직장 생활 알아서 잘 할 테니 염려 말라고 하는데 너무 짠했어요. 그렇게 집에 와서는 점심 먹고 골아 떨어진 남편을 보는데 저는 남편 저러다 쓰러지는 거 아닌가 너무 걱정되었죠. 그러면서 지난번 애들 학교 때문에 대표가 우리 남편한테 화풀이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시나 여자의 감은 엄청난 거였죠. 대표가 괜히 자기 화풀이를 하는 건가 그 의심을 하던 중에 제가 휴일을 맞아서 집에서 쉬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잠도 4시간 정도밖에 못 자고 나간 남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모처럼 실력 발휘를 했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들과 건강한 음식들을 한껏 싼 후 남편 회사에 방문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 목세 과일도 정성껏 손질해서 싸갔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남편이 미움받은 건가 싶기도 해서 더 열심히 만들어서 갔어요. 이렇게 정성도 좀 보이면서 우리 남편 좀 잘 봐달라 하고 싶기도 했고요. 저는 남편 점심시간 20분 전에 도착을 한 상황이었어요. 도시락이랑 간식 배달하려 종종 가곤 했으니 익숙한 발걸음으로 회사에 들어가서 탕비실로 향했죠. 아, 예, 안녕하셨어요. 김 과장님 쪽에서 온 말씀만 좀 잘해주시면 저희가 이번에 너무 좋은 조건으로 맞춰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휴, 제가 김 과장님한테 당연히 대접해야죠. 예. 그러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요새 좀 많이 어려워서요. 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탕비실로 들어가 보니 탕비실에는 남편이 있었어요. 그렇죠. 사무실에 남편이 있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남편이 탕비실에 그냥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남편 책상이 탕비실에 있었거든요. 남편은 탕비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대표놈한테 영업 실적 압박을 받고 있는 건지 남편 업무가 아니었던 영업일이 아예 남편한테로 온 것 같았어요. 여기저기 전화를 해서 영업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탕비실에 있는 남편의 옆모습을 보니 근심 걱정이 가득해 보였어요. 어딘가 우울해 보이기도 했고 말이죠. 저는 직업병이 도져서 저도 모르게 손을 부들거리며 남편의 모습을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죠. 야, 교수님, 여기 어떻게, 언제 오셨어요? 저를 발견한 남편 부하 직원이 당황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그 소리를 들은 남편도 저를 발견하고 벌떡 일어나 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남편이랑 눈이 마주치자마자 저도 모르게 도시락을 들고 다시 회사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당연히 아내로서 남편의 그런 초라하고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괜찮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슬퍼서 남편한테 미안해서 당황스러워서 그 자리로부터 도망쳤던 것 같아요. 그렇게 뛰쳐나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그런데 모퉁이에서 회사 직원들이 담배 피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거기엔 대표도 있었어요. 도대체 왜 내 남편 책상이 탕비실에 있는가 따져 물으려고 성큼성큼 다가가다가 대표의 말을 듣고 저는 얼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과장 저 자식 언제까지 고칠까? 감히 우리 애 망신을 줘? 자식 새끼 간수 제대로 못한 죄다 이 자식아. 너희들도 내가 말한 거 명심해라. 최과장한테 말 시키거나 바깥이 먹다가 나한테 걸리면 너희들도 똑같이 최과장이랑 탕비실에서 하수구 냄새 맡으면서 일하는 거야. 알겠어? 대표라는 인간이 저러면서 깔깔거리고 있는 걸 보는데 돌겠더라고요. 저거 미친놈 아닌가요? 저는 대표가 한 만행을 알고 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자식 새끼 간수 제대로 못한 놈이 누군데 안 그래요? 저는 대표한테 다가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말했죠. 안녕하세요 대표님. 과외 좀 드리려고 왔는데 제가 아주 황당한 걸 목격했네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왜 사무실을 안 가시고? 제가 하는 말 못 들으셨어요? 제가 사무실 갔다가 황당한 걸 목격했다니까요. 예? 황당한 거라. 글쎄요. 황당한 게. 아예 투명 인간 취급하시는 건가 봐요. 탕비실에 업무를 보고 있는 분이 계셔서요. 대표님, 이건 정말 아니지 않아요? 애들 문제를 여기까지 끌고 오는 건 아니죠. 제가 저리 해놓고 말하자 대표는 피던 담배도 떨구고 당황해하는 듯 했어요. 그러나 이내 피식 웃으면서 남편이 정말 끈질기다고 아주 대단한 인재라며 비꼬더라고요. 네가 아주 나랑 제대로 붙어보자는 거구나 싶어 저는 씩 웃으며 그 도전을 받아주기로 마음 먹었죠.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아내로 왔는데 다음에는 일 좀 하러 들르겠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 명함을 내밀었죠. 이게 뭡니까? 뭐긴요. 명함이죠. 사업하시는 분이 명함 받는 걸 왜 그렇게 어색해 하세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회사 드나들고 인사드리면서도 제 소개를 정식으로 한 적이 없었죠. 혹시 모르니까 제 명함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대표는 제가 건넨 저의 명함을 받아들고 심히 당황스러워 했었어요. 왜 그랬냐면 저의 직업 때문이었죠. 저는 공무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때도 그랬고요. 저는 제 명함을 받아들고 사색이 든 대표한테 곧 뵙자고 말한 후 뒤늦게 저를 뒤따라 나온 남편 손을 잡고 집에 가자고 했어요. 일부러 더 큰 소리로 말이죠. 대표놈 잘 들어두라고 말이에요. 당신 탕비실에 있을 사람 아니야. 알지? 나 내 남편이 저딴 두쏘 기업에서 개무시 받는 꼴 못 봐. 내 남편이 왜? 당신 이 정도면 재능 기부 충분히 했어. 저딴 회사보다 당신이 더 좋은 곳 갈 사람이야. 가자. 당신 일 안 해도 돼. 하지 마. 여보, 그래도 이렇게 가면 안 돼. 회사잖아. 나도 잘 버티고 있어. 정말이야. 내가 이렇게 가버리면 우리 가족은. 내가 그 모습을 다 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 당신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데. 모처럼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뭐가 걱정이야? 내가 있는데. 남편은 그래도 자기가 꾹꾹 참으면서 다녔으니 답답하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제가 야속하기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감정 챙기다가는 제 남편이 저 썩은 회사에서 더 상처를 받을 것 같았기에 저는 정확히 남편한테 당신이 회사에서 받는 대우가 이 정도라는 걸 집어서 이야기해줬어요. 제가 하는 말을 듣고 눈을 글썽이면서 남편이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거기서 더 긴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저희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죠. 그렇게 남편 손을 이끌어 채 탔는데 대표가 허둥지둥 저희 차까지 따라와서 창문 두들기면서 뭐라고 외치는 게 아니겠어요. 집 발등에 뭐가 떨어진 건지 그제야 제대로 안 거죠. 저는 창문 내린 다음에 무슨 자해공갈단이시냐, 차에서 떨어지라고 소리를 빽 질러버렸어요. 이제부터 내 남편이 당신을 산다닐 거야. 아유, 쟤씨, 왜 그렇게 또 극단적으로 갑니까? 예? 제가 좀 내려봐. 우리 일단 서로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으니까 내려서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한 동네에 사는 사이에 이런 걸로 이렇게 틀어져 버리면 동네에서 서로 얼굴을 어떻게 보고 살겠냐, 누가 그쪽 재수씨예요? 우리 남편은 그쪽 같은 형 둔 적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놈 교육 좀 똑바로 시키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오늘 당신 하는 꼬락서니 보니까 자식 교육이 아니라 그 집안은 부모 교육부터 해야 할 것 같네. 안 비켜? 자해공갈이라고 경찰에 신고할까? 아니, 대화를 좀 하자니까요, 대화를. 제가 저는 차를 가로막는 대표 앞으로 일부러 브레이크 떼고 슬슬 기어가다시피 다가갔어요. 대표도 지 나름대로 설마 코앞까지 올까 했던 건지 차가 점점 자기랑 가까워지니까 대표는 당황해서 뒷걸음질을 치더라고요. 하여간에 배짱도 없는 놈이 꼭 큰 소리죠. 저희는 그렇게 도로 위에서 벙져 있는 대표를 뒤로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제 직업을 알면 불편해하는 사람들을 몇 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직업 물어보면 그냥 공무원이라고 했던 거예요. 노동청 근로감독관이라는 사실을 회사와 학교에는 알리지 않은 이유이기도 했죠. 회사에는 노동청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불편해질까봐 알리지 않았고, 학교에는 다른 학부모들이 귀찮게 할까봐 선생님에게 부탁해서 함구해달라고 했었거든요. 당신 무슨 죄진 거 아니야. 누가 당신 보고 당신 잘못했대? 어떻게 우리 집 남자들은 이렇게 다들 마음이 여린가 몰라. 여보, 당신 잘못한 거 하나 없어. 당신이 왜 이러고 있어? 내가 못나서 당신한테 오늘 못 볼 꼴 보이고. 내가 당신을 몰라? 당신 지금 많이 속상한 거 다 알아. 내가 미안하다. 남편이 돼가지고 와이프 속상하게 하고 내가 미안해. 여보, 당신이 우리 세찬이 시원이랑 다투고 왔을 때 그랬었지. 세찬이한테 그랬잖아. 스스로 떳떳하게 있었으면 괜찮다고. 당신도 그래. 당신 거기서 최선을 다했어. 아니야? 당신 최선을 다했잖아. 그리고 당신 나랑 세찬이한테도 최선을 다한 거고. 나야말로 미안해. 당신 그렇게 있는데 내가 몰랐어. 그렇게 대표를 두고 집으로 들어와서 저희 부부는 한동안 말을 안 했었어요. 집안 분위기가 그저 무거웠었죠. 저 대화도 한참 있다가 제가 남편한테 맥주 한 캔 내밀면서 그나마 분위기 풀어져서 대화를 시작한 것이었어요. 벌컥벌컥 캔맥주를 마신 남편은 그때부터 속마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남편은 오기가 생겨서 버텨보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미련곰탱이 같죠. 하여간에 제가 남편만 생각하면 속상하고 짠하고 막 그렇다니까요. 저는 오기로 버텼다는 남편 말을 듣고 남편한테 그런 오기 집어치우라고 했습니다. 당신 무모하셔서 졌던 회사 다녀, 안 그래? 그 회사 말고도 당신 능력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어. 내가 당신을 몰라? 내가 당신 능력 제일 잘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여보, 당장에 민원 넣자. 대표 그 자식 그거 가만히 두면 안 돼. 아주 나쁜 놈이야. 남편은 저의 적극적인 지지와 저의 설득으로 제 의견을 따르겠다고 했어요. 솔직히 남편이 말을 다 안 해서 그렇지 남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저 거지 같은 회사에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냐고요. 상처는 또 얼마나 받았을 거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본격적으로 그 회사를 조져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민원을 넣음과 동시에 저는 제 동료 직원들과 함께 그 회사로 출동을 했습니다. 동료 직원들과 함께 곧장 그 회사를 감사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근로감독관은 불시 검문을 하러 방문할 수도 있거든요. 요즘 중소기업들 알게 모르게 조금씩 범법 저지른다지만 다들 먹고 살게 바쁘니 시시하며 민원이 안 들어오면 우리도 손 안 쓰고 있었는데, 그런데 남편 회사 대표가 한 짓거리를 보면 이러면 말이 다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바로 들이닥친 거죠. 어때? 아주 회사 앞에서부터 구린내가 진동을 하지? 오기 전에 이것저것 여기 회사 관련해서 정보 좀 서치해봤는데 아유 구린내가 폴폴 나긴 하더라고. 오늘 아주 정신없이 뭐가 쏟아져 나올 것 같다는 예감이 든다. 정신없이 쏟아져 나오는 거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낚아채서 아주 제대로 법 무서운 게 뭔지 알려주자고. 저는 대표하는 꼬라지 보니 저 회사는 털어보면 구린 곳이 엄청나게 나올 것이라는 감이 탁 온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저와 함께 팀으로 나온 동료들이 저희 부서에서 저를 포함해 어벤져스라고 불리는 어마무시한 감독관들이거든요. 저희는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사를 통해서 구린 것이 한두 개가 아닌 회사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대표는 정말로 제가 들이닥칠 거라는 생각을 못했던 건지 저와 제 동료들을 보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이거 공권력 남용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말이 되냐는 대표한테 인지 즉시 조사라는 명목을 정확히 알렸어요. 아주 명확히 말이죠. 꼭 나쁜 놈들이 저러죠. 지들이 나쁜 짓거리 하는 게 나쁜 짓거리인 줄도 모르고 그게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저는 저런 인간들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요. 그래서 대표 눈을 똑바로 보고 다시 한번 일러줬습니다. 내가 명함을 왜 줬을 것 같아요? 미리 대비 한번 해보라고 준 건데 아무 대책도 안 세우셨나 보네. 직장 내 괴롭힘,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이게 인지 즉시 조사예요. 아이고 재수씨 정말 이럴 거예요. 우리 잘 지냈잖아요. 애들 문제 가지고 이러는 건 아니죠. 지금 저한테 진심으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표님, 아니. 박영우 씨,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부터 먼저 생각을 하셔야죠. 본인이야말로 사적인 감정, 공적인 공간에 끌고 들어와서 직원한테 인격 모독하고 인권이고 뭐고 싹 다 개무시한 게 그게 정상인가요? 방금 전에 공권력 운운하셨죠? 그쪽이야말로 공무집행 강요하지 마시고 처리를 좀 가 있어 주시죠. 인지 즉시 조사는 실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저렇게 당당하게 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죠. 진짜 저런 게 있어요. 회사 내 괴롭힘이 발각되거나 당사자가 신고를 하게 된다? 그럼 바로 지체 없이 조사를 들어가게 되는 시스템이죠. 대표는 상황이 저렇게까지 되고 나니 자기가 뭐 되었다는 걸 깨달았나 봐요. 구석에 찌그러져서 지 아는 지인한테 전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뭐 법적으로 아는 지인이겠죠? 그러든 말든 저는 제 동료가 회사 직원들을 한 명 한 명 면담해서 정황을 듣는 동안 대표를 조지기 시작했어요. 박영우 대표님, 그거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징역 3년이나 벌금 3천만 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제 동료들이랑 면담하는 다른 직원들 증언이 더 더해지면 그건 뭐 더 심해지겠죠. 알겠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치고 저 최 과장이라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 인간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잘못했다고 치고가 아니라 명백히 법적으로도 걸리는 잘못을 하신 거예요, 대표님. 대표는 그게 무슨 말이냐. 당신 남편이랑 대화를 좀 하게 해달라고 연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당연히 안 된다고 했죠. 피해를 당한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 것도 우리 임무라고 말입니다. 제 동료가 남편 회사 다른 직원들과 한참 면담을 하면서 대표가 했던 더 추악한 짓도 많이 알게 되었어요. 직장 내 성희롱은 물론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에 쓴 것까지 말이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우물쭈물하다가 이내 별일 없다고 사실대로 말을 못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원래 그러긴 해요. 이게 참 씁쓸한 게 당장 본인들 직장 생활에 금이 가거나 혹시라도 불이익이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한 여직원이 면담을 시작하자마자 울면서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며 고백했다더라고요. 다른 직원들도 다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신고해봤자 저만 이상한 사람 될까봐 어디에도 말을 못했었어요. 그리고 대표님이 겁까지 지고 다른 직원들이 외면한 것도 놀라운데 대표라는 놈이 지가 성희롱을 해놓고서 피해자인 여직원한테 겁을 줬다는 게 아니겠어요? 그 여직원 대표가 겁준다고 보낸 문자를 보여줬다는데 와, 그 사람 진짜 안 되겠더라고요. 이러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거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네 싶더라니까요. 그 여직원이 폭로를 스타트를 끊으니까 사람들이 분위기를 타고 술술 말하더니 이 내 폭로가 불이 붙더군요. 심지어 제 속을 뒤집어 놓는 폭로도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이 저희 남편 챙기려고 하면 너도 잘리고 싶냐고 겁준 것까지. 남편을 잘 따르던 후배가 그걸 녹음했더라고요. 대표는 아주 개판난 거죠. 아이고 참 대단하시네요. 직원들 희롱에 인격 모독에 갑질까지. 거기다 식품위생법도 위반하셨어요. 아니 지금 이거 영 상황이 이상하게 굴러가네. 직원들이 나를 모함하는 건지 그게 사실인지 그걸 어떻게 알고 지금 사람을 이렇게 몰아서 온 겁니까? 예? 모함은 개뿔. 대표가 얼마나 인성이 거지 같았으면 직원들이 칼을 갈은 건지 증거가 다 있더만요. 남편 회사에서 식품을 취급하는데 대표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도 있다고 다른 직원이 말을 해주면서 서류까지 보여줬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담당이 아니기에 사실을 토대로 다른 기관에 이관을 했어요. 그 모든 걸 대표 앞에서 했죠. 상황이 자기 생각과는 너무 다르게 나락으로 흘러가니까 대표는 저에게 굽신굽신하며 좀 봐달라, 눈 감아달라고 했어요. 요즘 다들 이러지 않냐고 그러면서 말입니다. 다들 그러는 게 아니라 대표 같은 인간 쓰레기들만 그러는 거겠죠. 대표님, 그런 건 나한테 할 말이 아니잖아요. 저는 대표한테 똑바로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사과해야 할 건 내가 아니라 내 남편이라고 말입니다. 저희 남편에게 사과부터 하라고 했어요. 돈이 무서운 건지 뭔지 대표는 제가 보는 앞에서 저희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 시켜서 우리 아들한테도 사과하겠다고 하는데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추할까 싶었습니다. 사과를 했더라도 법은 법이잖아요. 저는 판단은 서류를 전달받은 내 윗선에서 할 거다라고 하고는 그 회사를 나와버렸어요. 대표는 해결될 거라는 기대감에 저희 남편한테 사과하고 제 앞에서 쇼했다가 뒤통수 맞은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발악을 떠는데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그렇게 감사를 마치고 나와 퇴근을 하고 나니 지 남편 뭐 된 걸 알게 된 사모까지 저한테 전화해서 사정사정 하더라고요. 최가정 사모야, 우리 그래도 한 제품 한 회사 가족인데 이런 걸로 우리 얼굴 붉히지 말자. 내가 자기한테 학교에서 소리 지른 것 때문에 그래? 애들 키우면 내 새끼 일에는 물불 안 가리게 되는 게 부모잖아. 그런 거는 좀 이해해 주라, 응? 나는 아무리 내 새끼 키워도 내 새끼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사과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은데 왜 반말이니? 첩질해서 정실부인 몰아내고 정부인인 척하는 저렴한 년이라고 광고하는 거야 뭐야. 너 행동 똑바로 해. 그리고 너랑 네 남편 하는 꼴 보니까 그 사과 그냥 안 받는 게 낫겠다. 누가 첩질을 했다는 거야 지금? 누가? 네가 봤어. 어디서 개소리야. 사실 대표 집안은 콩가루였거든요. 그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대표가 원래 있던 사모랑 이혼하고 바람 폈던 상간녀랑 재혼한 거였거든요. 지금 사모가 그 상간녀고요. 웃기는 집안이죠. 저는 첩년한테 첩질했다고 말한 게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고 첩질하는 여자랑 길게 통화하고 싶지 않으니 전화 끊으라고 하고 저는 바로 대표 첫 번호 차단해버렸습니다. 남편도 대표 번호 차단해버렸고요. 저랑 남편은 집 앞까지 찾아온 대표 내외 사과를 거절했어요. 저와 남편은 봐줄 생각 없었거든요. 결국 그 회사는 처벌받았습니다. 감사가 한 번 왔다 가고 회사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그 회사 직원들은 눈치 보다가 줄줄이 퇴사하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을 유난히 따랐던 부하 직원이 말해줬네요. 형수님도 아시죠? 제 과장님 따르던 부하 직원 3명 있잖아요. 저 포함해서요.
그 직원들 다 그만뒀어요. 그리고 부당한 일 당했던 거 다 노동청에 신고도 하고요. 그리고 제 남편과 남편 부하 직원들은 다 함께 이직할 곳을 찾는 중인데 아무래도 저희 남편이 새로 창업을 할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을 응원해 주기로 했죠. 우리 남편같이 인성 좋고 업무 능력 좋은 사람은 분명 잘 해낼 걸 아니 말입니다. 그리고 대표 아들한테도 변화가 있었죠. 대표네 애도 결국 그 버릇 못 고쳐서 학폭이 열리고요. 전학 갈 만한 일은 아니었는데 쪽팔렸는지 전학을 가더라고요. 그렇게 전학 간다고 사실이 사라지나요? 요즘 SNS며 엄마들 소통 창구가 얼마나 대단한데 두고 봐요. 그 자식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는 내내 그 꼬리표는 달릴 테니까 말입니다. 그 과정은 험난하고 상처도 많았지만 저는 이렇게 저희 남편과 제 아들한테 상처를 준 대표 일가족에게 호되게 대가를 치르게 해줬어요. 저 너무 잘했죠? 앞으로도 저는 우리 남편과 아들을 지켜가며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요. 여러분, 오늘 제 사연을 들으며 인과응보가 있다는 걸 느끼셨나요? 적어도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자고요. 그럼 저는 이만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